아, 그럼 내가 영업을 잘하면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네요. 그렇죠. 그런 구조죠. 사장님 회사에는 한국인 택시기사가 또 있나요? 저 혼자예요. 기사님 제일 궁금했던 건데 예. 자동문은 뭘 누르면 열리나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택시 한 매출이요? 대당. 도쿄 택시는 다 500엔으로 시작하나요? 예, 기본 요금이 500엔입니다. 거리로 한 10km 정도 왔는데 예. 지금 42,00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실례가 아니면 혹시 저번 달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세금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는 1등을 했네요. 어제 그 택시 회사에서 1등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예. 운전 자체를 좀 즐기시나요? 운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운전을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왜 택시기사가 되신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술 취한 고객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게 택시기사가 그게 프로라고. 나이가 드니까 혼자서 가끔가다 눈물이 나죠. 안녕하세요. 나는 이방이다 김용민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택시기사님입니다. 일본 택시가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과연 택시기사님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을 버시는지 이런 점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게스트를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게스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본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회사까지 걸어서 한 이동하시나요? 1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걸어가면서 예. 이야기 나누시죠. 예. 지금 6시인데 예. 이렇게 일찍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점호가 6시 반부터 시작돼요. 아, 점호가 있어요? 예, 점호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알코올 체크하고 그다음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배정받아요. 차량 배정을 받으면은 자기 차량이 있는데 가서 차량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7시부터 일이 시작돼요. 대부분의 택시 회사가 그런 루틴인가요? 예, 보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국처럼 개인 택시도 있나요? 네, 개인 택시 많아요. 만약에 도쿄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도쿄에서 경력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오사카에서 뭐 5년, 도쿄에서 5년 이렇게 되면 인정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처럼 뭐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는 그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가격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택시를 몰 수가 없나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별법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도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뭐 영주권자거나 일본인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영주권자거나 영주권에 준하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회사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회사는 영주권을 필요로 합니다. 사장님 회사에는 한국인 택시기사가 또 있나요? 저 혼자예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조금 저기만 넘어가면 이제 회사예요. 제가 회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 카메라를 드리고 여기에 네. 장착해서 좀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송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관물대는 안 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차량 점검하고 차량 등록은 끝냈습니다. 이제 점호받고 운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문 닫겠습니다. 와, 사장님, 예. 아까 사복 입었을 때랑 이렇게 유니폼 입으시니까 완전 다른데요? 그러세요? 네, 이미지가 아예 저는 다릅니다. 제 모습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훨씬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더워요 무지하게.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혹시 일본 택시에 한국 분들이 모르시는 기능이나 좀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 유튜브에도 소개 안 드렸던 건데. 일단은 여기 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건 두 가지예요. S라이드라는 거하고 도쿄 무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S라이드라는 거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우버라든가 그런 거 비슷한 종류의 하나예요. 우버는 일본에서는 택시 회사가 운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도쿄 무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화면에 떠요, 콜이. 그러면은 누르고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손님으로 이제 탑승한 거니까 네. 니뽀리 에키마데 니뿌리 할게요. 오네가시마스. 알겠습니다. 네. 일본 도쿄 택시는 다 500엔으로 시작하나요? 예, 기본 요금이 500엔입니다.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그 뒤로는 돈이 붙게 되는 거예요? 224m 될 거예요, 아마. 네. 그 정도부터 100엔씩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100엔씩 올라가요. 와, 그럼 220m당 1,000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2분 30초당 100엔이 올라갑니다. 되게 세계적으로 가격 구성이 되어 있구나. 예, 어떤 분들은 그 100엔 안 올라가기 위해서 목적지가 저기인데 이거 보고서 딱 여기서 세워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아, 지금 이 게이지가 예, 그러니까 돈이 올라가는 예, 구조구나. 예, 맞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말 달리는 예, 모양 그 맞습니다. 마냥 예. 똑같은 거인데 예. 일본은 이렇게 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 게이지가 쭉 차면은 돈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장애인 할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요? 예, 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은 여기에서 쇼와일이라고 여기 있어요. 쇼와일이라고 이걸 버튼 누르면은 10%가 할인이 됩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예, 장애인 할인했어요. 예. 일본은 노인이 많잖아요. 노인 많아요. 노인 할인 같은 것도 있나요? 노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예,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 노인 우대가 많잖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65세는 다 탈 예, 수 일본은 있으니까. 다 돈 내고 삽니다. 서울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야층이라던가 먹는 물가는 도쿄랑 거의 비슷해진 것 같거든요. 택시 요금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일본은? 부유물의 상징? 그래서 자동문이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있는 만큼은 최고의 의대를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택시가 운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요금보다는 좀 비싸요. 우리나라는 좀 예, 대중적으로 좀 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택시는 자기가 좀 대우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무선권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도어를 자동으로 열려도 직접 열어드려야 돼요. 아, 그게 정해져 있는 뭐 규칙 같은 건가요? 규칙이에요. 조합의 규칙이에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와, 너무 신기하다. 예, 그걸 어기고 그러면은 나중에 고객한테 크림 들어오면은 최악의 경우는 면허 박탈까지 돼요. 와, 되게 키비시하네요. 예, 그렇죠. 일본에 오신 지 몇 년 되신 건가요? 저는 처음에 96년도에 왔어요. 와, 예. IMF 전에 오셨네요? IMF 전에 왔습니다. 제가 올 때 한국에서 북한 남침이 있었어요. 잠수함. 맞네, 96년도니까. 예, 9월 달에. 강릉 쪽에서. 예, 맞습니다. 그 사단이 있었어요. 3군단. 예, 그래서 제대하는 날, 제대 못하는 줄 알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예, 다행히 이틀만 보내주더라고요. 그 신문사에서 장학생을 뽑아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게끔 이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이제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낮에는 학교 다니고. 그렇게 96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일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내년에 대학 들어가고.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첫 손님이 됐는데.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보다 이렇게 첫 손님으로 맞이하는 게 너무 좋아요. 보통 첫 손님을 몇 시 정도에 태우세요? 그때 달라요. 나가자마자 콜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보통 7시 반 정도부터 손님을 태우기 시작해요. 회사 차고지에서 예, 운전해서 첫 손님을 받으러 가는 그 장소로 이동할 때 예. 어떤 기분으로 처음 시작하세요? 처음 머릿속에 구상도를 해요.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숙도님을 많이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이고 평일이다 보면은 거의 이제 출근하는 손님들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주거지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아니면은 남편들 출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와이프들이 친구들하고 런치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주거지로 간다던가, 첫 손님이 어디에다 데려다 주냐에 따라서 거기서 또 찾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고, 중간에 한번 연료를 넣으러 갔다가 새벽에 4시 정도 회사로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오전 7시에 출차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영업을 쭉 예,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업무 강도 엄청 예,
빡세네요? 세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체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진짜 체력 싸움이에요. 10시, 12시 정도 되면 막 돌려가지고 솔직히 그때가 아주 피크거든요. 저녁 야간 손님 태우는 게 할증도 되고 하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막 졸리기 시작하면은 아 오늘도 힘들구나 하고서 자요.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는 피크 시간인데도 자는 게 손님 억지로 무리하게 손님을 태웠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도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일단 손님의 안전도 중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요. 밤에 자는 게 한 30분 정도 되고 다 합쳐서 예, 나머지는 거의 깨어 있습니다.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식사는 여기 보실 이런 거 중간에 이런 빵 같은 거 그런 걸로 때우고 있어요. 밥맛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충 때워요. 이제 운행 시간에. 그 대신 이제 쉬는 날 같은 때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 내서 즐기고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은 택시 영업할 때는 식사도 거의 제대로 못 드시는 거네요. 거의 예, 와 그 정도. 그럼 그렇게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면 네. 평균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요? 택시 한 매출이요? 대당. 뭐 금액 같은 거는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 일반적으로 48,000원 정도 하루 매출이. 예. 50만 원 정도. 예. 보통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만행에서 5만 5천에서 6만행 정도? 다른 기사님들도? 예, 그 정도. 평타가 한 5, 6만행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 능력을 갖다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는 1등을 했네요. 또. 어제 그 택시 회사에서 1등을 하셨어요? 예. 뭐 오, 이게 능력이 엄청나. 아니 3개월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네, 그저께도 1등을 하고 요즘 거의 탑3에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 사장님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유일한 외국인이시기도 하고 그 비결이 뭔가요? 끈기죠. 끈기. 예, 내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 벌리면 어느 정도 강도가 돼야 되는구나.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강도면 되는구나. 그 강도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럼 혹시 택시기사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인데 예. 이 매출이 높을수록 급여가 달라지나요? 퍼센트가 달라져요. 그럼 내가 영업을 잘하면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네요. 그렇죠. 그런 구조죠. 와 대단하신데요? 3개월 만에 일본인이 가득한 곳에서 탑을 찍어버리시다니. 그런데 요즘에 좀 부담스러워요, 많이. 처음부터 너무 잘하면 또 예. 그런 경우가 있죠.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회사에서 요즘에 걱정해요. 좀 시험시험 좀 하라고. 예. 어떤 때 보면은 거의 20 몇 시간 일하면서 뭐 1분도 안 쉰 그런 기록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이것도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운전 자체를 좀 즐기시나요? 운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제가 군대 때 운전병이었어요. 아니 운전을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왜 택시기사가 되신 거예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운전하는 행위는 싫지만 예. 돌아다니는 게 좋다. 네, 저도 옆에 타고 싶죠. 옆에 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예, 도쿄가 너무 좋고 다니면 건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특히 도쿄 주변에는 건물들이 너무 예뻐요.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럼 이 일을 하면서 예.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예요? 손님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들었을 때, 운전 너무 잘하신다고 그럴 때도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쓰시는 분들한테 영어로 이제 대응해주고 그러면은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모국어를 이렇게 대응해주면은 너무 편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택시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젠가요? 가장 힘든 순간은 목적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발음이 막 흐물흐물할 때 그때 가장 힘듭니다. 톤이 무지하게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낮아가지고 그 발음이 잘 안 들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언어에 탁월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발음들을 못 알아들었을 때가 제일 힘들고요. 고객한테도 미안하고요. 근데 저희도 한국인이지만 취해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 좀 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손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게 제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고 그 당시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 제 영상 돌려보고 하면은 아 이런 말이었었구나 하는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99.9%는 예, 제 능력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객들. 아무리 취한 고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까지 알아듣는 게 택시기사의 덕목이다. 예. 술 취한 고객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게 택시기사다. 그게 프로라고. 그럼 실제로 택시를 오랫동안 몰았던 동료분들도 다 프로의식이 있으신가요? 프로의식이 있어요. 예. 내가 택시기사라는 자부심도 있으시고. 자부심도 있고. 너무 재밌다. 물론 한국 택시기사분들에도 네, 자부심 있고 프로이신 분이 있겠지만 아예 그 직업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예. 기사님 제일 궁금했던 건데 예. 자동문은 뭘 누르면 열리나요? 자동문요? 네. 아, 자동문 여기 이겁니다. 아, 예. 이거는 계속 손을 대고 있어야 돼요. 아, 저 버튼이구나. 예,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되게 상징적인 거니까. 일본 택시의 자동문은 그 운전사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리로 한 10km 정도 왔는데 예. 지금 42,00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싸긴 비싸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카드 되나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유미토리에라라고 돼가지고. 영수증은 괜찮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첫 손님으로 이렇게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영업하러 가셔야 되니까 예, 퇴근하고 예, 저희 조용하고 가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십시오.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지금 오전 4시 50분입니다. 이제 택시기사님을 다시 만나러 가는데 택시기사님 진짜 대단한 게 7시에 첫 손님이 돼서 일과를 보내고 제 일도 하고 일본어 어학교도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만났던 시점 기준으로 이제 계속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퇴근하시는 거니까 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 장소로 가서 최종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전 5시 50분인데 예. 어제 오전 7시에 출차했잖아요. 예. 거의 23시간 근무하신 거네요? 그렇게 된 셈이죠, 거의. 와, 안 힘드세요? 아침에 혀가 꼬이는 거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쉬셔야 되니까 예. 좀 인터뷰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잡아보시죠. 여기서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3시간 일하면 사람이 쉬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며칠 정도 출근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12번 출근하고 있어요. 근무하시면서 하루에 가장 높게 매출을 받아왔던 건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세금 포함해서 11만 5천엔? 110만 원? 예, 그 정도.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정산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벌어들이는 액수가 46만 원이 기본이에요. 46만 원까지는 기본급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이제 회사하고 나하고 나누는 그런 구조예요. 목표치를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월급이 무지하게 낮죠. 46만 원을 못하면은 차라리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아, 그럼 기사님마다 다 수익이 다르시겠네요. 달라요. 그럼 실례가 아니면 혹시 저번 달은 어느 정도 이렇게 94만 원인가? 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50%가 자기 수익금이라고 보면 돼, 일반적으로. 아, 그럼 저번 달에 96만원 하셨으니까 거기에 절반 정도가 절반 정도가 되면. 기사님의 이제 급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일본에 오신 지 30년 정도 되셨죠? 횟수로 치면은 한국에 가 있는 횟수도 있으니까 23년 정도. 23년 정도 일본에서 거주해 보시니까 예. 이런 점은 참 장점이다, 이런 점은 참 단점이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장점부터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철저한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일본은. 주변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주변 생각하느라고 나를 못 챙기고 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주변을 챙길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본에 왔어요. 단점도 그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 끈끈한 정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헤어지고 전화통화하면 완전히 딴 사람, 남남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같은 이유인데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루 이틀 떨어지니까 완전히 딴 사람 같은 느낌. 그건 좀 무서운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정 주면은 본인만 힘들어져요, 진짜.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일본에 조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한국에서도 사업도 해보고 일본에서도 사업도 해봤지만은 사업 체질인 사람은 진짜 일본은 추천드려요. 왜 그러면은 일본은 사업하기가 진짜 좋아요. 직업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이거 해 그러면은 딱 그거 열심히 합니다. 융통성은 없어요. 반면에 CEO가 돼서 직원들을 좀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일본처럼 회사 운영하기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월급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고. 그럼 내가 뭔가 사업에 대한 스킬만 있으면 일본은 참 좋은 시장이다. 좋은 시장이에요. 예. 혹시 일본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뭐 유니클로라든가 그런 대기업들은 좋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차라리 한국 중소기업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조심해야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겉과속이 완전히 달라요, 일본 애들은. 그런 관계가 좀 힘들어요, 일본은. 예.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을 주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정이 많고 그러면은 일본에 상처 많이 받아요. 사장님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많이 받았는데, 정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줘요. 제가 정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얼굴에 티가 납니다. 예, 온갖 정을 다 주고, 헤어지면은 딱 거기서 끝나는, 예, 저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일본 마인드 그대로 가져가는 게 편해요, 본인도. 사장님께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택시를 시작했으니까 택시의 프로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이 장소 가면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는 게 일단은 현재 목표입니다. 혹시 택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젊은 손님을 태웠는데 23살이었나 그래요. 근데 저희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나와서 곧바로 취직을 했는데 그 부모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는 왜 이 정도에서 멈춰있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수준은 왜 이렇지? 그렇게 막 되게 신세한탄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는 잘하잖아요. 예, 매뉴얼대로 잘하고 하는데 그렇게 걸어온 청년들이 나중에 본인의 위치에 딱 있을 때 자괴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청년을 보면서 아 진짜 불쌍하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을 봤을 때 열심히 해도 상황이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마음이 아프셨다는 건가요? 예. 씁쓸하네요, 일본 사회도. 한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다 여쭤봤는데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혼자서 가끔가다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희한한 게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50대 정도 되는 그 남자분들 많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온 만큼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내일 죽어도 될 만큼 열심히 살자 하는 게 지금 제 신조예요. 진짜 어제 새벽에 만나서 지금도 새벽이잖아요. 예. 잠도 못 주무시고 인터뷰까지 진행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장님 앞으로 밝은 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혀가 맨날 꼬여요. 머리도 잘 안 굴러가고. 당연하죠.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 했는데, 별로 잘나지도 않은 저를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제 게스트가 돼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갇힌 거라고 꿈 하나 손에 쥐어 텅 빈 주머니 두려운 너 해온 건 없어도 길 위안에 뒀어 외롭단 말은 사치 않아 괜찮아 어차피 떠나왔지 또 다른 나 찾아 백팩 하나 메고 경계선을 넘어 세상 끝까지 다 이 방인이라서도 커 나는 이 방인이다 어디든 내 무대야 익숙함은 버린다 자유로워 숨쉰다 길 위에 내 발자국 낯선 공기 낯선 꿈 모두 다 스쳐간다 나는 이방인이다 손에 쥔 지도는 잃어버려도 돼 길은 내 안에 있지 발걸음이 다 친구도 적도 스쳐간 얼굴도 모두 다 스승이야 삶이란 교복도 멀리서 보면 나 작아 보일지 몰라 하지만 내 안에 우주 끝없이 올라 내 뿌린 씨앗은 타지에서도 자라났어 땅에서 꽃 피워봐라 내가 살아 낯설어도 괜찮아 겁내지 않아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법이야 다른 이름 다른 얼굴 다른 나라 어디서든 난 나 그게 답이 나는 이방인이다 어디든 내 무대야 익숙함은 버린다 자유로워 숨쉰다 길 위에 내 발자국 낯선 공기 낯선 꿈 모두 다 스쳐간다 나는 이방인이다 I'm a stranger, foreigner, dreamer 발 밑에 된 달라도 난 그대로 낯선 곳 낯선 나 새로 태어나 나는 이방인이다 여기서 빛나